마지막으로 슬픈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언어를 배우는 데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부분 가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중국 유학 붐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죠. 바로 07년도부터 2012년 정도까지. 조정래 씨의 소설 정근만리가 어느 도서관에 가도 꽂혀있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 중국으로 유학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중국이 G2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 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밑으로나 물위로나 중국은 여러 영향력을 과시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또 영어는 언제나 핫하죠. 영어 어학연수를 간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은 반드시 있고 사촌 안에 미국 고모 미국 삼촌이 반드시 한 명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인문학이나 과학적으로는 앞서 있는 나라고 또 알파벳 문화권이다 보니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의 확장성도 좋습니다. 유학 가서 한국과 아예 다른 문화를 배워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죠. 어쨌든 무척 먼 나라까지 가서 혼자 생활하고 성과를 이루고 온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유학이 붐이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옆 나라라서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강점기 시절이나 우리나라가 아직 서구교육이나 정보를 충분히 받아오지 못했던 20세기 시절에는 일본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지 못하죠.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 일본어에 시간을 쏟는 걸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일본어를 배우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조금 저소득층에 속하고 아니면 교양적으로 하위권이 많은지 제가 꼽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로가 보통 부모나 친구가 아닙니다. 일본어는 보통 인터넷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결손가정이거나 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쉬이 접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색채도 화려하고 더 멋있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은 아직 일본에서 많이 만듭니다. 사회가 유아적이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포켓몬스터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원어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더라도 언어 유사성 때문에 일본어가 더 쉽게 들리는 점도 한몫합니다. 정서적 유사성과 먼저 경제적으로 암흑기를 겪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기에 내용에서 너는 괜찮아라고 안도감을 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 보면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손을 벗어난 아이가 일본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왜 덜 성숙한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둘째, 일본어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정확히는 그 사실을 부모 세대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 중국과 관련이 있고 영어 또한 필수적이죠. 하지만 일본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직접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어른들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를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자녀를 보아도 왜 통제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자녀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셋째, 문화생활을 부모와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꼴 부모가 서양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본어로 된 문화생활을 향유한다는 것은 곧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본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것이 그 일본어 사용자들을 더 단절되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급 취미로 일컬어지는 것은 대부분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가 그렇게 쓸모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어는 주로 서브컬처에서만 쓰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어를 잘한다 해서 멋있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두 사람이 같은 외모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멋있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멋있는 경우는 잘 없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럽니다.
어쨌든 부는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축적해온 부모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쌓는 것보다도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매너, 취미, 행동 반경 등등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에서 본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능력에 비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굳이 일본어를 취미 이상으로 배우지 말라고 충고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